안녕하십니까.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월간조선 하주입니다. 그 선거법이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. 비례대표제가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바뀐 걸까요? 비례대표 의석수는 똑같습니다. 총 300석 중에 47석이 비례대표인데요. 근데 이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전하고 똑같아요.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 한 표, 정당에 한 표 해서 두 표를 행사하는 거는 똑같은데 총 의석수를 정당 지지율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특정 정당이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얻어버리면 비례대표를 거의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. 네. 그러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기존보다는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 지역구에 많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. 다른 군소정당보다는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많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법 개정으로 자유한국당은 꽤 불리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비례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지금 창당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? 이 새 선거법이 군소정당에 확실히 유리하다는 거죠. 정당의 규모가 이 인물, 괜찮은 인물들이 나와서 많이 뽑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찍는 정당 지지율, 저 정당을 지지한다. 이것을 토대로 총 의석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네. 군소 정당에는 좀 예.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예. 어떤 식으로 유리해지는 걸까요? 그러니까 이게 좀 예를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. 이게 너무 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 A라는 정당을 하나 이제 만든다고 가정을 합시다. 이 지역구 이런 정당은 당장 지역구에서 굉장히 좋은 인물을 좀 데려오기는 힘들겠죠. 그래서 지역구에서 이제 후보를 내긴 내요. 근데 당선될 만한 경쟁력을 가진 인물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당선자를 한 명도 못 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정당이 이 조직 저 조직 무슨 종교 조직까지 다 동원해서 정당 지지율만 정당만 찍어주십시오. 이 지역구 후보는 안 찍어도 좋으니 이 정당 지지율만 좀 찍어주십시오 해서 겨우 3%를 넘어섰어요. 이번 이제 선거법에서 이 조건이 3%입니다. 3%를 넘어서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. 아, 저 지역구 후보 안 뽑아도 되니까 우리 정당만 좀 살려주십시오. 이렇게 해서 정당 투표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A 정당이 3%를 얻었어요. 이때 좀 따져보면 개정 전의 선거법은 이 47석이 이 득표율에 따라서 다 배분이 됩니다. 그러면 3%, 47 곱하기 0.03이면 1.29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반올림에서 의석수는 한 석이 됩니다. 딱 3% 얻으면 딱 한 석 얻는 거예요. 정말 군소 정당이죠. 근데 요번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따져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3% 얻었으면 어떻게 돼요? 300석 중에서 9석이라는 거예요. 0.03을 곱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당 지지율이 3%니까 300석의 3%인 9석을 가져가라.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지금 준연동형이라고 하죠. 50%만 인정해주겠다. 50%면 4.5명이죠. 일단 이제 그 소수점 이하는 거릅니다. 그래서 4명이 배지를 달 수 있다는 겁니다. 원래 3% 얻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한 명이 4명이 된 겁니다. 4배가 이제 늘어나는 게 되는 건데 군소정당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탄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정당이 급조돼서 3%의 지지를 받았다. 그러면 4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거네요. 예, 3석이면 지금 계산으로는 3%면은 4석이 나옵니다. 4명이 이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제 급조된 정당이고 아무 지역구에서 한 명도 당선 안 되는 이런 정당이어도 4명 얻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은 거거든요. 그러면 소수점 지지율 곱하기 할 때 소수점 이하는 빼는 거네요. 예, 방금 이제 50%라고 얘기했으니까 소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점인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%면은 4.5명이어야 되니까 1차 계산에서 일단 4명으로 계산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절사라고 하죠. 선거법에 보면 절사라고 나와 있어요. 근데 이렇게 4.5면 4, 뭐 5.5면 5 이런 식으로 다 절사를 하고 나면은 좀 남겠죠. 이거를 2차로 계산해서 배분합니다.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
뽑았는데 이 표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, 이런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이 대표 발의자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거든요.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이렇게 복잡해서 이제 투표를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, 아니 컴퓨터 쓰는데 컴퓨터 안에 있는 식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, 국민이 산식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, 이렇게 말해서 이제 아주 거센 비난을 산 거죠. 그렇죠. 그때 말이 많았죠. 네. 근데 그러면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네. 자유한국당은 네. 그 지역구가 일단 많이 당선이 되고 만약에 정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예. 비례는 뭐 한 석도 못 받을 수도 있는.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좀 계산이 복잡하지만,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100석씩 얻고,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100석 넘게 얻었는데 정당 지지율은 30%가 안 된다. 그러면은 비례는 한 석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자기네들도 이거를 이제 하고는 싶지만, 이런 문제는 좀 보완을 하자고 해서 지켜낸 게 캡이라는 말이죠. 이 캡이라는 건 이제 모자 씌우는 모자, 그 얘기를 하는 건데, 47석을 다 그렇게 나눠주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 개도 못 가져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. 30석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, 나머지 17개는 원래대로 하자. 이제 1%면 1%, 10%면 10%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.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원래대로 하면은 하나도 못 가져가게 되겠지만, 17개에서 만약에 이제 30%를 얻었다, 그 정당 지지율이 30%예요. 그러면은 17개 중에 30%는 가져갈 수 있다. 뭐 쉽게 말하면은 비례대표가 총 47석인데 30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고 17석은 현행대로 이렇게 가기로 한 겁니다. 예. 하긴 뭐 비례를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러면 비례대표의 그 거대 정당으로는 네. 이름을 안 올리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렇죠. 한 개도 못 가져간. 지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인기가 별로 없는 상태잖아요. 지역구에서 나오는 후보는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, 지금까지 한 30-40% 정도는 나오는 게 거대 정당인데, 만약 그게 안 나오고 30% 이하로 나와버리면은 한 명도 못 들어갈 수가 있는데, 이런 영입 인재들은 다 하나도 배지를 못 달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. 만약 그렇게 예상이 되면은 누가 영입을 당하려고 하겠어요. 이래서 더불어민주당이 4+1의 이 분열을 감수하고라도 이 캡은 꼭 지켜야 되겠다,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의 선거법입니다. 그러면 이제 군소정당이 네. 만들어져서 3% 아니라 뭐 한 5% 네. 뭐 이런 식으로 얻으면 꽤 많이 얻을 수도 있겠네요. 아까 3%면 4석이라고 얘기했는데,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을 경우입니다. 지역구에서 한두 석이라도 얻으면 합쳐지겠지만, 지역구에서 3%면 4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. 4%면 6석입니다. 만약에 6%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캡의 아까 이제 30석 안에서는 그대로 준연동형으로 가고, 17석 중에서도 6%가 넘으면 또 가져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6%가 넘고, 이제 예를 들면은 6%면은 10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30석 중에 9석, 그리고 17석 중에 1석, 그리고 10%면 무려 16석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지역구에서 조금만 더 당선을 시키면 바로 이제 교섭단체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뭐 군소정당들이 늘어나겠네요. 예,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선관위에 그 창당 신청을 하는 당들이 많은데,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? 이제 허경영 대표가 만든 당인데, 이미 지금 전국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 수십 명, 지금 10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용진이라는 이제 선우 그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결혼미래당을 만들었죠. 이 이름은 뭐 저희가 봐도 좀 기상천외한 정당들인데, 이런 정당들도 조금 이제 조직을 해서 한 3% 가까이, 막 3%를 넘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이제 국회의원은 한 3명, 4명 이상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되면 좀 할만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 황교안 대표가,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군소정당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. 지금도 벌써 수십 개다.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했는데, 만약에 군소정당이 100개가 나와요. 그러면은 투표지를 만들어야 될 텐데, 100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써도 1.3m가 됩니다. 그 사진을 이제 저희 보여드릴 텐데,
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읽어보고 투표를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죠.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선거법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군소정당인데도 네. 국회를 들어갈 수 있다. 네. 이렇게 되면은 조금 공천헌금 뭐 이런 예.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. 나중에. 그렇습니다. 이제 신생 정당은 이제 그런 걸로 좀 장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자면 이게 꼭 뭐 그런 신생 정당은 아니겠지만 2008년 총선 때 이 친박연대라는 당이 있지 않았습니까? 이때 이 뭐 친박이 공천에서 학살을 당하면서 갑자기 이제 다 탈당을 해서 당을 새로 만들었죠. 당 이름도 제대로 짓지 못해서 친박연대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때 서청원 대표가 비례대표 출신들한테 돈을 받아서 실형을 받았죠. 1번 양정래 후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. 이분이 이제 젊은 여성인데 뭐 비례대표 1번이 됐어요. 어떤 경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. 근데 알고 보니 이제 공천 헌금으로 서청원 대표가 17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. 실제로는 뭐 20억 원 이상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17억 원으로 밝혀졌고요.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비례대표 김노식 의원이라는 분은 15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뭐 이걸로 이제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도 또 어떤 정당이 나타나더라도 이게 뭐 10몇억 원, 한 20억 원 가지고 4년 동안 국회의원 할 수 있다면 이거 할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. 언제든 존재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은 그 3% 이상이 말이 사실 쉽지 예. 어려운데 좀 3% 이상 얻은 당이 있나요? 예, 이게 사실 뭐 3%면 되게 우스워 보이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. 지금까지 보면은 16대 때부터 이제 자민련조차도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조차도 3%를 얻지 못해서 비례를 한 석도 얻지 못한 적이 있어요. 그 16대 때 이제 창당했던 민주국민당 그리고 18대 때 갑자기 창당했던 창조한국당이나 친박연대 이런 데들은 3%를 다 넘어서 비례대표를 받았거든요. 그리고 민주국민당이 당시 이제 3.7% 받아서 한 석 받았고 18대 때는 창조한국당이 3.8% 얻어서 이 문국현 대표가 만들었던 당이죠. 그래서 3.8%로 두 석을 받았고 친박연대는 무려 13.2%를 받아서 비례대표가 8석 나왔고 그랬는데 이게 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18대 때 진보신당이 2.9%를 받았습니다. 되게 아깝게 3%를 못 넘었고요. 그때 기독사랑실천당이라고 이제 기독교 정당이 나왔는데 이 정당도 2.6%에 그쳤습니다. 그리고 기독당이라는 거는 이제 총선 때마다 거의 나오는데 3%를 거의 넘지를 못했어요, 여태까지. 그리고 19대 때도 기독자유민주당이 1.2%, 20대 때는 기독자유당에 나와서 꽤 이제 선전을 했는데 2.63%, 좀 아깝게 비례대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. 예,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그냥 흐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옛날에 뭐 새천년 민주당이 7.1% 받았던 적도 있고 뭐 열린우리당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자민련 뭐 이렇게 자민련이 3% 못 받은 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뭐 예, 어떻게 보기도, 뭐 3%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,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것 때문에 돈이 더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닌가, 좀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. 선거법이 아주 뭐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는데, 좀 나아진 게 있나 싶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원래 이제 작년 4월 패스트트랙에서 이제 넘어갔던 것은 225석하고 비례를 75석까지 늘리자 비례대표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만들었던 건데 지금 그 안에서 여야가 싸우고 여권 안에서도 싸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 똑같아졌어요. 47석에서 조금 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 절반 넘게 좀 도입을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. 이렇게 여야가 8개월 넘게 미친 듯이 뭐 동물국회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싸웠는데 의석수는 그대로고 달라진 거는 뭐 정의당이라거나 군소정당이 조금 더 유리해졌을 뿐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이제 국민들이 알 때가 된 거죠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